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3일 오늘 도착한 자료들로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얼핏 보면 AI, 또 워싱턴 정치, 기업 M&A까지 이게 다 무슨 상관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 속에 저희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하나의 큰 흐름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의 임무는 바로 그 흐름을 딱 짚어드리는 거죠. 오늘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권력의 물리적 기반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입니다. 디지털, 클라우드처럼 뭔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세상의 패권 다툼이요. 아, 물리적 기반이요? 네, 사실은 데이터 센터, 에너지, 핵심 광물 같은 아주 현실적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흐름, 가장 뜨거운 주제인 AI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먼저 메타 소식인데요.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 컴퓨터라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AI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앞으로 수십 년간 수백 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수백 기가와트요? 네, 수백 기가와트.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여기서 수백 기가와트라는 단어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사실상 작은 국가나 거대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와, 이건 단순히 컴퓨터 몇 대 더 들여놓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이 아니라 에너지나 부동산 같은 현실 세계의 자원 싸움으로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메타가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랑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은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네.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니까요. 이제 AI 경쟁력은 알고리즘만큼이나 뭐랄까 얼마나 많은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가에 달리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선 도시 규모의 전력을 사들이면서 다른 한쪽에선 네. 대규모 정리해고를 준비하고 있죠. 맞아요. VR하고 메타버스를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 부서에서 많게는 15% 인력을 줄일 거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메타의 전략적인 대전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 부서가 2020년 이후로 손실이 거의 90조 원에 달한다고 하던데요. 네, 천문학적인 손실이죠. 결국 메타버스라는 그 가상세계의 꿈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이고 네. 그 자원을 전부 AI라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 기반을 다지는 데 쏟아붓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가상세계의 부동산을 팔아서 현실 세계의 발전소를 사는 셈이군요. 하하,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데도 경쟁사에 비해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메타가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입니다. 마이클 보리가요? 네, 그가 이 AI 붐 전체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심지어 공매도,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 베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와, 닷컴 버블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측했던 사람이 AI에 대해 비관적이라니.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그의 논리가 뭔가요? 버리의 논리는 아주 멍쾌하고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물리적 기반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는 과거의 빅테크 기업들이 적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자산 경량, 즉 에셋 라이트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인재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AI 시대가 되면서 이들이 막대한 데이터 센터, 반도체 칩,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자본 집약적, 캐피털 인텐시브 하드웨어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똑똑한 개발자 몇 명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공장이나 발전소처럼 거대한 설비 투자가 없으면 아예 게임에 참여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막대한 자본 투자는 필연적으로 투자 자본 수익률 ROIC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게 버리의 분석입니다. 아, 수익성이 떨어진다. 네. 그는 현재 AI 열풍이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과 아주 닮았다면서 심지어 대부분의 AI 관련 기업이 결국 파산할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경고네요. 이런 회의론 속에서도 거인들의 합종 연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플 소식인데요. 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자사의 음성비서 시리의 성능 강화를 위해 경쟁사인 구글의 AI 모델 제미니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은데요. 스마트폰 시장의 가장 큰 경쟁자, 거의 원수지간인 두 회사가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AI 기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조차도 자체 기술만으로는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네. 가장 큰 라이벌과 협력하는 실용적인 선택을 한 거죠. 구글 입장에서는 자사 AI 기술의 우수성을 제대로 입증하는 계기가 됐겠네요. 그렇죠. 최고의 경쟁자에게 인정받은 셈이니까요. 이렇게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기업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군요. 워싱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을 향한 압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어요. 네, 중앙은행 의장이 소환장을요? 네, 표면적인 이유는 연준 건물 리모델링 관련 증언인데 파월 의장은 이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바로 반응했죠. 네, 즉각 반응했습니다. 달러 가치와 주식 선물이 하락하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올랐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시장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연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건 보통 신흥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면서 미국의 강점인 법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직접적인 개입 관세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세 위협이 또 나왔죠. 네,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입니다. 모든 국가요? 네, 이건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UAE를 직접 겨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와 동시에 과거에 부과했던 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패소하면 미국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그만큼 관세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압박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정 산업에는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고요? 네, 국방부가 국방월자 생산법에 근거해서 애틀랜틱 알루미나라는 기업의 지분 1억 5천만 달러어치를 인수했습니다. 국방부가 직접이요? 네, 반도체와 방산 시스템에 필수적인 알루미나와 갈륨의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또 물리적 자원으로 귀결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메타가 AI를 위해 발전소를 필요로 하듯이 국가는 국방과 첨단 산업을 위해 핵심 광물을 필요로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 시장은 중국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걸 안보 위협으로 본 거죠.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서 정부가 직접 기업의 주주로 참여하는 아주 강력한 국가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자원 확보 전쟁에 뛰어든 셈이군요. 워싱턴 밖에서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업계에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고요? 네,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전체를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네. 워너 이사회는 넷플릭스의 일부 사업부만 매각하는 안을 선호하면서 이걸 거절했습니다. 쪼개서 팔고 싶어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자 파라마운트가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사진을 교체하기 위한 위임장 겨태결, 즉 프록시 파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위임장 대결이요? 네, 경영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적대적 M&A 전쟁으로 번진 겁니다. 기업도 있습니다. 의료기기 대기업 메드트로닉 이야기인데요. 네, 메드트로닉은 최근 당뇨병 사업부를 분사하는 등 구조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재무적 여력, 그러니까 자료에 나온 표현 그대로 상당한 실탄, significant firepower를 확보했다고 밝혔어요. 7탄을 확보했다. 예, 이제 이 돈으로 심장학, 신경과학 분야에서 유망한 기업들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인수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준다고요? 네, 아마존이 FTC, 그러니까 연방거래위원회와 총 25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대 15억 달러를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왜 환불을 해주는 건가요? 소비자를 속여서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시키는 다크 패턴 웹사이트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다크 패턴이라면 그 교묘하게 디자인해서
사용자의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소 버튼은 아주 작게 만들고 가입 버튼은 눈에 잘 띄게 한다는 식으로요. 아, 네, 자격이 되는 고객은 최대 51달러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의 기만적인 관행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강력한 철퇴로 볼 수 있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정말 하나의 흐름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네, 그렇죠. AI라는 미래 기술에 모든 것을 거는 기업들의 위험한 도박, 경제의 규칙을 바꾸려는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 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결국 전력, 반도체, 광물, 자본 같은 이런 자원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깔려 있었군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에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믿는 세상이 실제로는 막대한 물리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네. 메타의 계획에 필요한 기가와트 단위의 전력,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자본 집약적인 하드웨어 투자,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직접 확보려 하는 핵심 광물까지. 클라우드는 사실 땅 위에 거대한 자원과 에너지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기술의 이면에는 현실 세계의 자원과 지정학이 얽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 시장의 가장 큰 경쟁자인 애플과 구글이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구현하는 비용과 위험이 계속해서 커진다면 앞으로 또 어떤 경쟁자들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거대한 권력의 연합은 우리 모두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